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종로 원패스 HSK 이정아 강사입니다. 11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4급 독해 적중 특강 영상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바로 독해 이 부분이에요.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A, B, C 세 문장이 나오면 이거를 순서에 맞게 나열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푸는데요. 이 독해 이 부분을 퍼즐처럼 푸시면 여러분들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리고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해 이 부분 힌트를 찾아내는 법, 그리고 그 힌트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 여러분이 문제를 세 문장을 딱 만나면요. 일단 첫 번째, 접속사를 반드시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주 나오는 접속사 세 가지를 드리고 왔는데요. 수이란이라는 접속사는 이제 비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록이라는 말 뒤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수이란 A, 但是 B, 비록 A하지만 그렇지만 B하다 호응 구조 외워두시고요. 수이란이라는 단어가 비록이라는 뜻이었다면 요거는 3급에서 나오는 비록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4급 버전으로 바꾸면 진관, 비록이라는 접속사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A하지만 진관, 이것도 역시 뒤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랑 비슷하게 비록 A하지만 그렇지만 B하다, 진관 A, 부고 B 이렇게 호응 구조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不是A, 而是B. 일단 여기는 해석이 되실 거예요. A가 아니라 而是 B, B다. A가 아니라 B다. 그러면 결론은 어디 있겠어요? B 쪽에 있겠죠.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不是A, 而是 B. A가 아니라 B다. 이 접속사 구조 반드시 외워놓으시고 이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사건의 순서를 유추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독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동작의 순서, 사건의 흐름, 동작의 흐름을 여러분이 익히시는 건데 이거를 이제 무작정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보통 힌트가 하나씩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바로 首先 하면은 먼저, 우선이라는 단어 되겠어요. 그래서 首先 A 하면 먼저 A 하고 其次, 그 다음으로는 B 하다. 보통 여기까지가 기본형이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이상 나온다. 그럼 마지막에 最后, 결국엔, 마지막엔, 최후엔 뭐뭐이다. 그래서 首先 A, 其次 B, 最后 마지막으로는 C. 이렇게 구조를 여러분이 순서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어는 제가 혼자 나와 있는데요. 后来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뭐뭐한 이후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한글로 뜻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그 후라는 뜻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후라는 말은 뭐예요? 한국어도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이 허울라이라는 말 앞에는 그라는 과거의 어떤 시점이나 기점이 나와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 후 손을 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언제가 되겠어요? 내가 작년에 중국어를 공부했던 그 시간이 기점이 되어서 그 후부터 B라는 동작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 이 부분에서 허울라이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반드시 뒤쪽으로 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힌트로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시간사와 계사명사 찾기인데요. 우리가 문장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시간사, 그리고 계사명사는 우리가 보통 이제 덩어리가 되어서 계사명사구, 계사구다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시간사나 계사구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였느냐? 뒷술어를 꾸며주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독해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사다 그러면 이제 뭐 오늘, 내일 이렇게 단어도 있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밥을 먹다 吃饭 하면 밥을 먹을 때 吃饭的时候 이걸 줄이면 吃饭时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吃饭后 밥을 먹은 후라는 표현이 있어요. 혼자만 나오지 않고 이거랑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当什么什么的时候 当什么什么时 또는 当什么什么后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거예요. 요게 독해 이 부분에서 단독으로 한 줄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앞에 어떤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도 절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문장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뒤에 수식해줘야 되는 수어나 내용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요 뒤에는 반드시 내용이 나와줘야겠죠? 그러면 시간사로는 문장이 끝날 수가 없으니 시간사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1, 2, 3번 순서 중에서 3번 자리로는 절대 보내시면 안 되겠죠? 밑에 것도 약간 비슷합니다. 계사 명사가 단독
단독으로 한 줄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거의 매달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럴 때는 이제 두 글자짜리 개사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안짜오 하면 우리가 뭐뭐에 따라 라는 개사입니다. 이 뒤에는 자주 붙는 명사 중에 하나가 바로 순시, 그래서 순서, 그래서 무슨 순서에 따라.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해라 하고 뒤에 내용이 나와주셔야 되죠. 여기서는 끝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 뭐뭐 하다. 또 그다음에 수이저 하면 이것도 뭐뭐에 따라. 한국어 해석은 두 개가 똑같은데 밑에 있는 수이저 같은 거는 이제 뒤에다 우리가 변화의 느낌이 있는 명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提高 요 명사가 뒤에 목적으로 자주 붙는데 随着什么什么提高 하면 무슨 향상에 따라 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다. 요게 독해 이 부분에서 보통 단독으로 출제가 한 줄이 보통 돼요. 단독으로 한 줄로 출제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 뒤에는 내용이 주술목 구조가 나와줘야 되니까 요게 반드시 어떻게 1, 2, 3번 자리 중에서는 3번 자리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접속사를 가장 먼저 찾으라고 했어요. 접속사가 아까 알려드렸듯이 호응 구조로 짝을 지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혼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있는 대로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주셔야 됩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눈에 익는 것부터 쳐주시면 돼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하고 그래서라는 이 접속사가 아마 제일 먼저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4급 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기초나 아니면 3급에서도 많이 배우는 접속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접속사를 찾고 그 다음에 혹시나 그래서 아니면 그러나랑 호응을 이루는 접속사가 있는데 내가 혹시 못 발견했나 하고 다른 줄에서 찾아봐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진관이라는 접속사가 나오신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A와 B가 호응 구조로 연결이 된 게 보이시죠? 그러면 알파벳 3개 중에 A와 B는 이미 순서가 배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C만 다른 데다 보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접속사 2개가 이렇게 호응 구조로 연결이 돼 있을 때는 나머지 알파벳, 그러니까 여기선 C가 되겠죠? 요 C가 보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보통 어디로 가느냐?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A, B는 해석하지 말고 일단 C만 먼저 봐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C가 어때요? 그래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한국어도 그래서라는 말은 문장 맨 앞으로 갈 수 없다. 그러면 C는 어디로 가주셔야 된다? 뒤로 가주셔야겠죠. 그래서 순서는 해석하지 않고도 A, B, C 순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는 힌트만 잘 찾으면 해석하지 않고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다. 제가 간단히 해석 한번 해드릴게요. 비록 그는 성이 장사를 실패한 적 있지만 그렇지만 이건 역시 여러분이 독해 이 부분에서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가 받는 내용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바로 A 내용을 받는 거예요. 그 장사에서 실패했던 경험. 그것 역시 랑타 그로 하여금 쌓게 만들었다. 지레이러 뭘 쌓게 만들었다? 丰富的经验 풍부한 경험을 쌓게 만들었다. 여러분은 쌓다 경험. 찌레이 찡예 요것도 호응 구조로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독해 일부분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을 한다. 여기가 싹 다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 지금 수로가 보시면 리뿌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운데 뿌자 빼면 여러분이 3급에서 배웠던 리카이 떠나다 벗어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A 리뿌카이 B 하면은 A는 B를 벗어날 수 없다. A는 B를 벗어나지 못하다. 현재의 성공이 리뿌카이 뭘 벗어날 수 없다? 过去的失败 과거의 실패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성공이 과거의 실패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앞에 과거에 실패했던 얘기가 나와줘야 10번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서 나왔던 요 문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접속사를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不是A, 而是B. A가 아니라 B다. 그러면 두 개가 순서가 이미 나왔죠. A하고 C는 연결이 돼 있다. A하고 C는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나머지 알파벳 하나가 제가 이렇게 연결된 사이로는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자리가 이 자리하고 이 자리 두 자리가 남았죠. 그럼 이제 앞으로 갈지 끝으로 갈지는 해석해서 맞춰보시면 되는 겁니다. B번 한번 볼게요. 结婚后 결혼 후에 能否 그랬어요. 이否라는 단어는 4급 단어 중에 是否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들어가면 바로 앞 글자가 정반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넝뿌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结婚后, 결혼 후, 그 다음에 能不能幸福, 행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해석이 됐네요. 자, 그러면 끝으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나머지 A씨를 해석해서 한번 맞춰볼까요? 자, 행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가 아니다? 여우 개사입니다. 여우 개사니까 명사로 끊어야겠죠? 덧자 뒤에 명사까지 수입의 많고 적음이 주에딩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有什么什么决定 하면 뭐뭐이 결정하다, 뭐뭐가 결정하다 이 구문도 외워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입의 많고 적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而是要看 봐야 한다. 뭘 봐야 한다? 夫妻俩 부부 두 명이 能否 能不能이라 그랬었죠? 서로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한다. 뭐가요? 여기죠. B가 지금 A와 C의 전체 주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여기가 B번이 되시는 거야. 정답은 B, A, C. 결혼 후에 행복할 수 있을지 없는지는 수입의 많고 적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요점은 제가 아까 不是 A, 而是 B 하면 요점은 B 쪽에 있다 그랬죠? 뭘 봐야 한다? 부부 둘이 서로 리지에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상 여러분이 B, A, C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실게요. 그 다음은 사건의 순서를 유추하는 거예요. 지금 딱 보면은 접속사는 보이진 않지만 제가 아까 순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 首先 그 뒤에는 이 단어가 나와 있을 확률이 있어요. 이 단어가 만약에 다른 줄에 있었다면 순서가 벌써 맞춰졌는데 이게 지금 같은 한 줄에 있으니까 오늘 이 친구들은 같은 한 줄에 있어서 힌트가 크게 되진 않는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首先 A, 먼저 A하고 其次 B, 그 다음은 B, 이렇게 2번, 그 다음에 最后 마지막으로는 3번이다. 이렇게 내용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일단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C하고 A는 순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B가 이제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요것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제 해석해서 맞춰볼게요.餐厅 음식점이죠. 음식점이 怎样 어떻게 해야 비로소 吸引顾客 그랬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동사 목적어 호응 구조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고객들을 유인하다, 손님들을 끌어들이다 라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음식점이 어떻게 해야지만 비로소 손님을 유인할 수 있을까? 먼저 菜的味道 음식의 맛이 要好 야오는 이제 보통 의무의 뜻으로 나오죠. 음식의 맛이 좋아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가격이 要便宜 저렴해야 한다. 지금 벌써 C번 두 개만 해석해봐도 음식이 맛있고 음식의 맛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면 어떻겠어요? 손님들을 유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B번에서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서 B번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C번에서 먼저 맛이 좋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가격이 저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당연히 뭐겠어요?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나오겠죠.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나는 아무래도 认为 생각한다. 服务 하면 서비스죠. 서비스가 要好 좋아야 한다고 나는 아무래도 생각한다. 모두 다 해석을 해보니까 1번, 2번, 3번이 B번에 대한 대답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B, C, A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는 시간사, 계사명사 찾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보이는 힌트는 뭐뭐도라는 힌트가 지금 보이죠. 한국어도 뭐뭐도라는 건 반복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반복이 시작될 수는 없잖아요. 예자라는 단어 때문에 A번은 1번 자리로 갈 수가 없다. 맨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글자짜리 개사가 나와 있어요. 개사가 이렇게 독해 입으면서 단독으로 한 줄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사가 맨 앞에 있으면 혹시 이게 명사, 개사 명사가 단독으로 한 줄로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를 먼저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뭐뭐뭐뭐의 명사 나와 있네요. 지금 보시면 개사 명사가 단독으로 한 줄로 나왔다.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개사 명사 하시고 주술목 이렇게 된다 그랬죠. 무슨 향상에 따라 주술목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기 때문에 일단 A번은 1번 자리 탈락, C번은 3번으로는 못 간다. 1번이나 2번 자리로 나와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B번과 C번의 관계를 살피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보시면 사람들 생활 수준의 디가오 향상에 따라
편하다. 됐고요. B번 가볼게요. 차를 가진 사람들이 비엔더 형용사 하면 어떠어떠하게 변하다, 변해서 어떠어떠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보시면 차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위에 또 점점 더 많아진다. 자, 차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건 어때요? 좀 삶이 좀 우리가 조금 여유 있고 생활 수준이 조금 향상이 돼야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B는 C 뒤쪽으로 가야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됐죠? 자,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차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치 질량 이렇게 했죠? 공기의 질은 越来越차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A만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간다 순서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A번 보시면은 여기 쩌라는 지시대명사가 보여요. 제가 이 쩌라는 지시대명사가 받는 내용이 뭔지를 보시라 그랬죠? 그러면 쩌가 만약에 C를 가리킨다. 그러면 여기로 갈 거고 그죠? 만약에 쩌가 B를 가리킨다. 그러면 A는 여기로 가겠죠.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건 역시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혜죄더 해결해야 하는 원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A 앞쪽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들어가야겠죠? 여기 아까 공기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요게 바로 문제가 되니까 A는 뒤쪽으로 빠져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C, B, A로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했던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접속사 호응 구조는 여러분이 많이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좋다.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항상 독해 부분 힌트도 접속사부터 찾는 연습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사,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뭐뭐 할 때 또는 계사명사 구조가 독해 이 부분에서 보통 단독 한 줄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요? 절대 문장 끝으로는 갈 수 없다. 왜? 시간사, 계사명사 뒤에 술목 형태나 아니면 아까처럼 주술목 형태가 수식 구조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끝으로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독해 이 부분은 사건의 순서를 유추를 해서 추측을 해서 푸는 게 원래는 사실 독해 이 부분은 문제를 풀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1번, 2번 같은 힌트를 이용해서 같이 이제 3번하고 결합해서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퍼즐 같지 않게 쉽게 재밌게 이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마무리 잘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再见!